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6일 오후 2시 55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가 되는 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생, 올해 89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살이 많습니다. 만 90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한 10년 이상 이 숙환으로 병원 입원, 퇴원, 그리고 집에서 요양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하시고 문병객이 오면은 그냥 눈인사를 한 정도였습니다. 저도 지난 봄에 연희동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서 마지막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하면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6.29 선언으로 19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민주화 시대를 연 분입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필,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을 물리치고 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 유치의 총괄 작전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무임소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했고, 이분이 대통령일 때, 즉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여세를 몰아서 북방정책을 펴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수교뿐만 아니라 한소수교, 그리고 한가리를 비롯한 동구권과의 수교,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이 갈 수 없는 나라는 저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는 다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북한과 동시 가입했습니다. 정교조를 불법화해가지고 해산시킨 분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나중에 김영삼 때 그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고 김대중 때 정교조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지금 KTX, 영종도 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신도시 및 주택 272만 호 건설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론 자유를 확대를 해가지고 신문 출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자율적 운영 보장, 노사관계 자율화, 지방자치의 시작, 참으로 한 일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1995년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까지 만드는 바람에 12.12 사건과 연루되어서 또 한 번 추가로 범죄 혐의가 가중되면서 징역 한 2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가지고 우리의 치안 질서를 잡고 전국민 의료보험화로 가는 길을 열기도 했고, 국민연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를 했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꼽으면은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이 비자금 사건의 그늘이 너무 짙어가지고 참 과소평가되고 있는 분입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편하게 취재하고 글을 썼던 때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노태우 대통령 시절로 꼽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32년 8월 14일 팔공산 자락에 있는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리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육사에 들어갔습니다. 육사 11기, 정규 육사 1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위로 진급한 다음에 맨 처음 배속된 데가 박정희 사단장이 있는 부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정희 사단장을 만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은 보통 전두환 장교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맨 처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분이 육사 11기 중에서는 바로 노태우 장교였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거기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월남에 파병된 적도 있습니다. 11.6 때는 구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소장은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11.6이 전두환뿐만 아니라 노태우 장군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뒤 12.12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구사단장 노태우,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제거하는 12.12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을 뒤를 이어서 보안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군복을 벗고 정치를 하게 되죠. 내무장관 거쳐서 1985년에 당시 여당인 민정당 대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에 6월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6.29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원했던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그 이외에 지방자치, 언론자유, 김대중 사면복권 등 이렇게 민주화 조치를 취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이 지금 아직도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이 6.29 선언 8개항은 정치적 약속으로는 아주 충실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언론규제 철폐, 정당활동의 보장, 공명한 선거관리, 국민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와 사회단체의 자율보장, 사회정화. 노태우 대통령은 이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배삼의 무초 등 노래를 불러서 취입을 해가지고 퇴임할 때 음반을 하나씩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동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아주 유한 분이죠. 그래서 별명이 물태우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단을 내릴 때는 무서운 면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바로 민주화를 집행하는 데는 노태우 대통령처럼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물태우라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민주화가 되니까 여기저기 데모하고 파업하는데 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참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참아야 하는 것이다. 참아야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육성된다 하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의 그 참을성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퇴임한 이후에 비자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오고, 그 뒤에
건강을 회복했다가 금방 또 아주 이 불치병에 걸려서 한 15, 16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다는 게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투병 생활도 그 놀라운 인내력으로 잘 버텨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11.6은 1979년 11.6 박정희 대통령 별세, 그리고 2021년 11.6 노태우 대통령 별세, 어떻게 보면은 새 군인 대통령의 처음과 끝입니다. 첫 군인 대통령 박정희, 마지막 군인 대통령 노태우, 그 두 분이 같은 날에 돌아가셨다는 게 한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내년 3월 9일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길목에서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과소평가, 노태우 대통령을 망각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노태우 대통령이 뭘 했느냐? 정교조 해산, 영종도 공항 건설, KTX 건설, 신도시 200만 호 건설, 6.29 선언, 언론 자유, UN 동시가입, 그리고 한중수교, 한소수교, 서울올림픽 성공,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냉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와 국내 질서가 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호라는 이 배의 키를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